안녕하십니까. 이번 방송에는 헌법 제65조 탄핵 조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헌법 65조를 그냥 단순히 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한다. 그 다음에 대법원장을 탄핵한다. 그 다음에 강요를 탄핵한다. 거기에 조항에서 대통령은 국회 제적 2분의 1 이상 발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탄핵에 대해서 대통령 직무정지를 내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헌재가 90일 이내에 심리를 해서 지난번 박근혜를 탄핵한다, 파면한다, 그렇게 하듯이 하는 것이 헌법 65조인데, 과연 박근혜가 선거 전날에 만든 51.6% 가짜 대통령 박근혜가 헌법 65조 국회 탄핵 대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한영수 대표하고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헌법 65조 적용 대상이 아닌 박근혜를 20대 국회가 탄핵을 했다. 그러면 20대 국회가 헌법 65조를 위반한 겁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 이정미 대표가 소장 대행이 위법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근혜는 검찰 형법 대상이지 국회 탄핵 대상이 아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려고 지금 이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저희 선거무효 소송인단은 2013년 1월 4일 날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탄핵은 2016년 12월 9일 날 탄핵 국회 가결됐습니다. 예, 12월 9일 날. 그리고 3월 10일 날, 2017년 3월 10일 날 헌재가 파면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 예, 우리가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놓으면 그 내용은 박근혜의 그 대통령 직위 문제를 다투는 것입니다. 대통령이냐 대통령 아니냐 이런 것을 다투는데 그 다투는 먼저 대선 무효 소송을 어마어마한 큰 대선 무효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묻어놓고 뛰어넘어서 탄핵 결정을 한다. 이것은 그 헌법 위반이고 법철사상 맞지 않습니다. 모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헌법 재판은 뒤에 하라. 선거무효 소송을 먼저 하게 하고 이 결과를 보고 헌법 소송을 해라. 그리고 우리 소송인단에서도 헌법 위반 탄핵 청구를 했습니다. 이 탄핵은 헌법에 맞지 아니하다. 국가 법 질서상.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마치 그 탄핵 결정을 기각할 듯이 하다가 인용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 국민을 속인 그런 사건인데 그 속인 내용은 헌법과 탄핵 관련 규정을 완전히 위반한 그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네요. 예. 2012년 12월 19일 날 대선에서 예. 박근혜 51.6%를 중앙선관위 전산센터에서 선거 하루 전 조작 데이터를 5천만 국민한테 시청시키고 중앙선관위 과천에 있는 중앙선관위가 당선증을 줬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자체가 근본으로 잘못된 건데, 예. 이것을 한영수 대표나 김필원 대표 해서 6,644명이 2013년 1월 4일 날 대법원에 선거무효 소송을 냈고, 그 다음에 검찰에다는 2013년 5월 9일 날 이명박, 박근혜 문상부 선관위 관계자들을 선거 내란으로 형사고발했거든요. 예. 그런데 법적 절차에 의해서 대법원은 2013년 7월 4일까지 그러니까 180일 이내에 선거무효 소송을 했어야 되는 건데 안 했고 안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검찰은 국기를 무너뜨린, 그러니까 선거 내란을 일으키는 범죄자들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를 거부했습니다. 제가 그때 고발하고 이제 각
검찰청에 가서 제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부정선거 임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조사하는 공무원에게 명확하게 알려줬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기각 결정을 했는데. 기각 결정한 게 아니고 아예 수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 당시에는 이제 기각 결정하고 나머지는 그다음부터는 아예 조사도 안 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하는 일은 위법자를 형법 적용하는 일을 하면서 나라의 안녕을 위하는 검찰인데, 검찰이 선거 내란범들을, 그것도 대통령 선거를 위법하고 개표 조작한 자들을 잡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이 직무유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직무유기도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 일반 사범을, 일반 사범을 그러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일이 바쁘면은. 더구나 대선 부정은 절대 수사 거부를 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자, 대통령 선거는 5천만의 행정대표를 뽑는 거니까 5천만 국민 전체를 속인 1219 대선 부정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않는다는 것은 검찰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법원도 선거소송이 명백하게 모든 여러 가지 선거법을 위반한 대통령 바꿔치기까지 한 선거 심리를 안는다. 심리를 안고 5년 지금까지 5년 3개월 동안 재판을 하지 않고 있어가지고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뜨리게 한 당사자가 대법원이다. 대법원이 지금이라도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속행하고 법대로 선거무효 판결을 내릴 경우 새누리당, 즉 지금 자유한국당 애들 모두 날아갑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해주고 야당 정치를 해온 문재인이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니 바른당이니 이런 친구들도 모두 형법 적용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당, 야당을 모두 쓸어버릴 수 있는 이 방법이 바로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 이것이 2017년 4월 27일 날 대법원에서 각하 처분을 했어요. 그것을 한 달 후에 김필원 대표가 재심소를 이유를 대가지고 재심소장으로 지금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걸 알 거예요. 김명수도 대법원장 양승태하고 똑같이 헌정 파괴범이 됐어요. 위법자가 된 겁니다. 대법원이 법을 안 지키면은 재판을 안 하면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이건 나라가 엉망진창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헌정이 무너진지를 모르고 그냥 살아요. 대법원이 지금 재심도 하지 않고 19대 대선 무효 소송도 지금 180일이 넘었습니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이 딴 선거를 제쳐두고 대선 선거 무효 소송부터 먼저 결정해라. 왜냐? 공직선거법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딴 쟁송을 우선해서 결정 또는 판결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재판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법을 지켜야 되고 법을 위법이냐 아니냐를 판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최종적인 사람들이 왜 위법을 하죠? 그것도 공직선거법 굉장히 엄중한 헌법이죠. 예, 그것이 지난번 얼마 전에 법원 블랙리스트 상에서 박근혜한테 청와대에 보고한 내용을 봤습니다. 이번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법 절차상 영향을 미칠 수 있음하고 보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부정선거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다는 내용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걸 봤을 겁니다. 그럼 뭡니까? 선거소송은 다 빨리 끝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김명수 대법원장도 양승태하고 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억하는 것 같지요? 진짜 중요한 부분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수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대법원에 편지도 하고 대법원에 가서 항의도 하고 너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불법 권력자들 밑대주는 사람들이냐? 빨리 너 옷 벗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압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국민 여러분들한테 있습니다.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한영수 대표하고 정진빈이가 어떤 돈 관계에 있어서 쟁송이 있을 때는 법원에다가 소장을 넣거든요. 근데 서로 치고받고 했다는 것은 이것도 형사소송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선거소송을 꼭 민사소송으로 보는 게 아니고 선거소송 자체로 봐야 되거든요. 선거 부정을 일으켰다, 개표 조작을 했다는 것은 5천만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는 것이고, 더구나 가짜 대통령 박근혜가 세월호 사건도 일으키게 한 어마어마한 범죄를 일으키게 한 것도 선거 부정이거든요. 이것을 법원이 180일 이내에 재판하고 선거 유무유를 판결했다면 세월호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고 사드 배치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만큼 엄중한 것이 선거 부정이에요. 그리고 경제 부정도 상당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죠. 경제 부정은 뭐 몇십만 명, 예를 들어 부산저축은행 사건은 예금자 피해자가 42만 명이 피해를 봤는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검찰이 중요하게 다루는 사건인데, 선거 부정은 5천만 전체에 해당되는 그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선거소송은 민사소송의 특별히 됩니다. 민중소송입니다. 유권자들 전체 권리가 관련된 소송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적 개인의 이해관계를 다투는 소송이 아닙니다. 공익을 다루는 소송이기 때문에 어느 선거보다 우선해가지고 빨리 결정해주라. 그리고 결정해줘야 그 대통령이 정당성을 가지고 통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까지 선거물 소송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대법이라는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법관 쓰레기들입니다. 어디 그런 법관 쓰레기들이 지금 수두룩 찼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법까지 공부해가지고 국민들한테 그렇게 선사하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대법원에 쳐날릴 뿌야 됩니다. 어떻게 쳐날리느냐? 편지를 쓰든가 전화를 압박하든가 직접 가서 법원 앞에 시위를 하든가 해야 되고, 청와대 문재인은 빨리 타도되고 내려오너라. 너가 자진해서 스스로 퇴진하라. 이 꼴은 못 본다. 네가 대통령이냐, 네가 대법원장이냐, 빨리 이 나라 혁명이다 하면서 빨리 국가 권력을 국민 스스로 회수해서 선거를 빨리 치러서 제대로 된 세력들에게 정권을 넘겨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 그러니까 결론은 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을 지금이라도 대법원이 선거 속행을 하는데 5천만이 모두 다 지켜보는 TV 생방송을 하고, 그 내용이 선거무효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결을 해서, 거의 박근혜가 51.6%가 가짜고, 선거법을 아니, 완전 했기 가짜로 때문에 나왔습니다. 예. 18대 대선은 선거무효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렇죠. 대법원이 선거무효 판결을 내리면 60일 이내에 18대 대통령 재선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재선거를 치러야지 우리나라 헌정이 이어지는 것이지, 박근혜가 대통령도 아닌데 탄핵을 당하고 헌재가 파면을 한 다음에 문재인 5구 대선을 치렀다. 5구 대선을 치렀다는 이 자체가 헌정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 박근혜도 가짜인데 당연히 문재인도 가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우리가 자기 주권을 어떻게 해서 도둑맞았는지, 검찰이 왜 수사를 안 하는지, 그 다음에 대법원이 왜 재판을 안 하는지, 그 다음에 언론, JTBC, 손석희도 이걸 이야기를 안 해요. 언론이 왜 보도를 하지 않는지 우리가 당연히 이걸 다지고 따져야 되는 거죠. 지금 마지막 정리를 할까요? 우리는 서래희 같은 정치인, 서래희 같은 대법관, 판사들, 서래희 같은 국회의원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통이 심합니다. 그 쓰레기를 어느 누구도 치워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이 치워줄까요? 일본이 치워줄까요? 중국이 치워줄까요? 러시아가 치워줄까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들끼리 힘을 모아서 타도를 해야 합니다. 타도는 딴 거 없습니다. 빨리 퇴진하고 선거를 해라 하면서 표로서 몰아줘서 이 여야 세력, 정치 쓰레기 세력들을 싹 청소를 하고 새 정부를 만들어야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볼 때 대한민국이 곧 죽어도 법치국가거든요. 그렇죠. 예. 법에 의해서 국가기관은 법으로, 헌법에 정해져 있고 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이 대통령이라는 자가 가짜인 것 이상하고 국회의원들이 가짜였고 그 다음에 대법관들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검사들이 선거 내란범들을 수사하지 않고 언론이 보도를 안 하면은 나라가 엉망진창이고 우리가 그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우리 세금을 주고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사권 행사를 했는데 이놈들이 조작을 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가지고 계속 저희들은 방송을 통해서 이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방송을 들은 내용을 국민들한테 많이 알려주세요. 공유하기를 많이 누르면 됩니다. 국민들이 많이 아시면은 이건 용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 자존심을 너무 건드려 버렸습니다. 결국은 5천만 주권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들, 여당, 야당 애들이 유린했다. 그래서 가짜들이 지금 판을 치고 정치를 말아먹고 있다. 가짜들이 그 자리에 있을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도 그 자리에서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다. 이 자체가 위법이고 범죄 행위라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방송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